낮과 밤 사이의 시간, 나와 당신 사이의 관계, 현실과 이상 사이의 선택, 이런저런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여름이죠. 진짜 여름이에요. 지난주 녹음할 때도 진짜 더웠는데 이제 완전 여름이다. 어제 실감한 것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실감할 수 있잖아요, 계절의 음, 변화를. 음. 어제 실감한 이유는 제가 폭우 기사에 한 5번 속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속았고 그리고 비가 역시 안 왔고 그러니까 맞아. 예상만큼. 음. 그리고 예상만큼 안 왔는데 나와 보니 저녁이 습하고 덥더라고요. 맞아요. 갑자기 약간 습해졌어.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저녁에는 좀 쌀랑하고 그랬는데 그 집 안과 밖의 온도가 전혀 차이가 없어서 '이제 진짜 여름이긴 하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저는 저희 집에서 지하철역이 걸어서 한 천천히 걸으면 10분 정도 거리거든요. 음. 거기를 어쨌거나 매일 나가는 길 들어오는 길에 걸어야 하는데 그 길이 그냥 그늘로 가면 걸을 만한 길인데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습하고 책가방도 등으로 딱 못 메고 맞아요. 어깨 한쪽 등에 붙으면 더우니까 가방을 한쪽으로 메면서 아 진짜 더워졌다 나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또 지긋지긋하게 얘기했지만 또 저는 운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날이 더워지니까 자꾸 차 생각이 나고 맞아. '주차비 내고서라도 그냥 가져갈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막상 유혹에 넘어가서 '아 차 타고 갈래.' 이러고서는 차를 타러 가면 지하에 주차하지 못한 날 그 차 속안이 완전 음. 불타올라 있는 그런 상황. 그래도 요즘은 엉덩이 시원하게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금방 네네네. 시원해지긴 하는데 음. 맞아. 차 생각이 나요. 음. 나가기 전에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 음. 아, 차 타고 갈까? 차 타고 갈까? 그리고 아니야 그래도 지하철도 시원하고 주차 힘드니까 하고 나왔다가 이제 끝나고 들어갈 때 차 차 갖고 타고 나올 올 걸. 걸. 왜냐면 진짜 버스도 개개인에게 맞춰진 온도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맞아, 맞아. 너무 추운 건 난 환영인데 너무 음, 더울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주아님이 계속 이제 소개를 낮과 밤 사이의 시간으로 시작하는 소개를 준비해 주고 계신데 네네. 이게 제가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왜 낮과 밤이라고 쓰셨을지. 일단 오프닝에서는 우리가 사이시옷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어떤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처음 이름 지을 때 그랬잖아요. 사이시옷으로 하면 어떨까요? 해놓고 나서 보니까 사이로 연결되는 것들이 진짜 많았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관계를 나타내는 사이, 시간을 나타내는 사이, 거리를 나타내는 사이, 다양한 사이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다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방송입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프닝 멘트를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처음에는 낮과 밤 사이의 시간이 아니었고 봄과 여름 사이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음. 우리가 계절이 바뀌기 전에 그 주제로 얘기를 한번 했었고 이제 봄은 완전히 지나갔으니 어떤 이름으로 또 바꾸면 좋을까 하다가 낮과 밤 사이의 시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뭐 되게 거창한 앞으로 이 얘기를 해봐야지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니었는데 음. 붙여놓고 나니 한번 해보고 싶다가 돼서 그러니까 낮도 밤도 시간이고 그 음, 사이에 음. 사이가 있으니까 '낮과 밤 사이 해 볼까?' 했는데 잘 맞는 그래서 소개가 되었던. 맞아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 주에는 낮과 밤 사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슬기님하고 얘기를 했고 낮과 밤 사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의 사이에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음. 내지는 우리가 낮이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는 일하는 시간이고 밤이라고 얘기하면 일 밖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일적인 온앤 오프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구나 음. 라고 생각을 했고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 얘기를 나누다가 남는 얘기들은 또 다시 다른 주제로 만들어 와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음. 먼저 생각나는 것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나 슬기님은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이나 정해져 있는 규칙이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슬기님 일과 평일 출근하시는 날 일과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일하는 직장인 커뮤니티의 멤버들이 직장인이잖아요. 네. 근데 직장인은 고정된 일과들이 있잖아요. 9 to 6. 음, 근데 이제 음. 뭐
유연근무 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2시간 정도인 거고 네. 그래서 정확히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쉬고 그다음에 그렇게 월, 화, 수, 목, 금 보내면 토요일, 일요일 출근 안 하고 요 건데 저는 그분들을 모시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아침에 일어나는 건 똑같고 전 낮에 쉬죠. 음. 그리고 밤에 일하죠. 왜냐면 퇴근하고 온 다음에 모임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음.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 제일 바쁜 그쵸. 네, 제일 바쁜 교육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저는 휴무가 월요일, 화요일. 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근도 점심시간 이후에 하고 네. 대신에 퇴근이 10시 막 네. 11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프리랜서와 다른 게 있다면 저는 그래도 출근일이랑 휴무일이 정해져 있다. 네. 그리고 루틴한 업무들이 있고. 그쵸. 시간대가 일반적인 경우랑 다를 뿐 네네. 그 안에서의 규칙은 또 또 있죠.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저는 제 남편도 서비스직이었기 때문에 둘 다 계속 서비스직이었어가지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쉰 적 잘 없어요. 네. 항상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저녁과 밤 시간에 일을 계속 하잖아요. 실제 일을. 이게 뭐 나는 야행성이라 낮에는 놀고 밤에 일해가 아니라 정말 그냥 근무 시간이 저녁과 밤인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밖에서 이렇게 볼 때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잦아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모임에 참석하거나 하는 건데 이게 저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나 슬기님은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랑도 시간대가 안 맞을 것 같고 그쵸.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사실 우리들은 하거든요. 슬기님이 늘 얘기하시는 멤버의 한 명이고 저도 멤버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그런 어떻게 걱정들을 살지? 이러면서. 저희들끼리는 살기가 힘들겠다라기보다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즉 같이 맞추죠. 살고 있는 가족들과도 맞춰야 그럼요. 되고 그런 것들이 근데 남는 날이 일단은 월요일, 화요일에 저녁에 만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퇴근하고 만나려면 월요일, 화요일이 맞고 그다음에 제가 퇴근하고 만나려면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맞고 네, 낮엔 못 보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주말 이렇게 저녁이 제가 그럼 지금 직장 다니고 있을 때 결혼 전 연애 하던 시절에도 네. 그럼 데이트하는 시간 물론 그땐 더 플렉서블했는 게 그때도 공간 운영이었기 때문에 주말에 공간 사용자가 제일 많아가지고 네네. 주말에는 일해야 됐고 그때도 월, 목 중에 하나 선택해서 쉬었었어요. 그래도 평일에 쉬는 날 뭐 네. 저녁 시간이라거나 이런 근데 그런 직업들이 또 사실 생각해 보면 많잖아요. 3교대 하는 직업들도 그렇고 네, 뭐 많죠. 지금 막 떠오르는 거는 승무원들도 그렇고 직장인이라는 직업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일반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맞아. 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안에서만 생각하다 보면 또 사고가 갇힐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주로 제 친구들은 현재 직장인이기 때문에 월화 주말에 저녁 이렇게가 사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상대방이 직장인일 경우에 그리고 명확하게 남들이 놀 때 일하고 남들이 일할 때 노는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고 있죠. 이 아침형, 저녁형 지금 우리가 낮과 밤 사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래도 저녁형 인간이었거든요. 과거에. 모든 일은 밤에 했고 새벽 항상 2-3시까지는 절대 자지 않고 이게 뭐 나는 안 잘 거야가 아니라 그냥 그때 항상 어떤 일들을 했으니까 대학 때는 과제를 해도 새벽 2시, 3시에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작업을 항상 3시, 4시 막 이때까지 하고 늦잠 자고 그게 당연히 내가 혼자 쓸 수 있는 시간을 편하게 쓰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최근에는 완전 아침형이거든요. 직업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하는 일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닌데 저녁형에서 아침형이 된 건 저는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여쭤본 건데 저는 그냥 같이 사는 가족들의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거거든요. 혼자 살거나 제가 스페인에서 혼자 살았을 때도 제 마음대로 시간을 썼던 거니까 내가 늦게 잔다고 누가 불편한 것도 없고 내가 늦게 일어난다고 누가 불편한 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다 음. 보니 자연스럽게 직장인의 시간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맞아요. 내가 거기에 이제 내 리듬을 맞추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음. 저녁을 딱 먹고 나면 집에서 일하건 어디서 일하건 저녁을 딱 먹고 나면 책상 앞에 앉지 않는 거예요. 제일 좋죠. 잔업이 있어도 음. 그냥 내 스스로 퇴근이 돼 버려요. 언젠가부터 와. 그렇게 됐어요. 완전히 그건 음. 진짜 이상적인 프리랜서의 자세잖아요. 그쵸. 컨트롤을 하는 거니까. 음. 그 제가 말하는 가족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강아지도 있는데 음. 저녁에 강아지 산책도 해야 되고 밥도 줘야 되니까 제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도 시간 맞춰 가야 강아지가 끼니를 안 거르고 음. 산책도 하고 배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음.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는 그냥 직장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앞서 얘기한 음. 직장인이 아니지만 직장인의 시간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그 일반적인 타임라인이다 보니 좀 편해진 것들은 있어요. 그쵸. 대부분의 것들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편해진 것들은 있는 것 같고 다만 단점,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단점은 낮에는 나를 방해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많죠. 아까 말한 강아지 산책과 강아지 식사를 챙기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방해인 거거든요. 음. 일을 멈추고 시간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밤에 강아지가 잠든 시간, 가족들이 잠든 시간에는 뭐 나한테 오는 카톡도 없고 뭐 클라이언트의 메일이나 전화도 오지 않고 음. 정말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걸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사실은 그때 하면 일에 끊임이 없이 할 수 있는 시간인 거는 맞는데 낮에 일을 하다 보니 이제는 막 일을 하다가도 누가 메일이 오고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면 일을 멈추고 그거를 먼저 하게 되죠. 그런 데서 오는 불편함은 물론 있기는 하죠. 맞아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일에 있어서는 뭐 공교롭게도 저녁에서 이제는 아침으로 옮긴 스타일이고 음. 그 배경에는 저는 인정을 했거든요. 저는 밤을 새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딱 잠 오는 시간이 딱 있어요. 11시 30분 그쯤 거의 음. 정신을 놓고 막 헤드뱅잉을 장난 아니게 하고 그 고비를 한 번 지나면 한 또 3시 반쯤 미친 듯이 잠이 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넘기면 돼. 이걸 참으면 내가 좀 더 조용히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내가 버틴다고 집중력이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퇴근 시간이 늦지만 그렇다고 자는 시간도 직장인보다 퇴근을 4시간 늦게 저 한다고 퇴근하면 해서 그냥 바로 자요. 자는 시간이 4시간 늦어지는 사람은 아닌 예. 거구나. 저는 그냥 퇴근하면 바로 자요. 저는 당연히 예. 자는 시간이 늦고 출근이 늦으니까 기상도 늦게 하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우리가 녹음을 보통 오전에 하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저 때문에 이날은 오전에 아닙니다. 음, 저는 6시 7시에 눈이 띵 떠지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아침형 인간으로 살고 있구나. 그것도 되게 특이하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옛날에는 음. 11시 반에 고비 한번 넘기고 그다음에 한 3시 반, 2시 반, 3시 반에 고비 한번 넘기면 그래도 집중력 있게 일을 마치고 했으니까 그렇게 밤을 새고 한 4-5 시쯤 '아 자자.' 이러고 자고 뭐 10 시쯤 일어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점점 이게 내가 잠을 안 잔다고 해서 뭔가 기획을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거나 글을 쓸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음. 그러니깐 완전 노가다 작업은 가능하죠. 근데 노가다 작업도 새벽에 하면 미스가 너무 많이 생기고 음. 실수가 너무 많이 생기고 놓치는 거 많아지고 하니까 '와 이거 나 밤에 계속 일해 버릇하면 그러니까 퀄리티가 떨어지겠는데?' 이런 지금도 그렇게 제가 막 오타율이 낮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음. '이거는 새벽에 일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예 저는 취침 시간을 앞으로 쫙 당기고 직장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면은 12시 정도 되거든요.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에 제가 그죠. 집에 집까지 가요. 가셔야 되니 시간이 또 예. 있으니까. 그럼 바로 자요. 이따가 바로 자요. 음. 바로 자고 그다음에 7 시에 일어나고 근데 음.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음. 하면은 아예 자 버리고 3 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3 시부터 쭉 일해요. 수험생 같다. 예. 그냥 그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아예 일찍 자고 뭐 아니면 주말에 뭘 좀 해야겠다 싶으면은 아예 9시 10시 사이에 잠을 자고
두세 시쯤 일어나서 그때 좀 뭘 못 해놨던 거 일 좀 하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꼭 끝내야 되는 작업이 있어.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도 예전에 제가 생각하는 야근은 밤 12시 이후에 일하는 게 야근이었거든요. 이 네. 프리랜서이자 창작자로서는. 네. 근데 지금도 야근을 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야근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얘기한 6시에서 한 9시 사이에 일이 현재 제가 생각하는 야근이에요. 근데 이거 업무 능률은 저는 그 시간대가 제일 머리가 돌아가는 시간이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건 가족들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온 가족이 있고 강아지도 낮에 계속 자다가 이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놀이도 하고 싶어하는 시간대가 된 거니까. 근데 그때 방문 닫고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일을 하면서도 그냥 편하지 않잖아요. 그쵸. 마음이 불 다 꺼져 있는데 음. 방 하나만 형광등 켜놓고 일을 하는 게 좀 그래서 능률이 가장 올라가는 시간이 제가 야근이라고 표현한 6시, 9시 정도의 시간대에는 맞는데 그게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클라이언트의 연락이 끊기고 친구들의 연락이나 뭐 이런 사소한 연락도 없고 그냥 모두가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니까. 맞아. 저는 딱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새벽에 5시에서 한 아침 10시 사이. 요때 너무 일이 잘 되고 그다음에 일이 잘 되는 게 8시 이후에요. 저녁 8시 이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진짜 직장 생활하고 안 맞는 그게 그 낮 시간에 뭔가 집중이 잘 안 돼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네, 아니면? 옛날에도 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도 뭐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놀고 재밌게 하는데 진짜 내 공부 내 시간은 완전 새벽이어가지고 근데 지금도 제가 새벽형 인간인데 밤새는 걸 못하니까 이제 부득이 이제 잠은 챙겨서 자고 아침형 인간으로 살고 있는 건데 낮형 인간은 아닌 거예요. 그 중간의 시간이 저는 좀 막 생산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일에서 조금 나와서 낮과 밤으로 쪼갰을 때 저는 또 영화 보거나 이런 드라마를 보거나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건 또 밤에 훨씬 집중이 되거든요. 낮에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저는 어차피 제가 제 작업실에서 일하거나 집에서 일하는 거니까 편하잖아요. 그러면 볼 드라마가 있거나 볼 영화가 있어. 그랬을 때 낮에는 완전히 몰입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정지해 놓고 뭐 화장실 가고 재미없으면 뒤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고 낮에 하는. 근데 밤에는 진짜 완전히 몰입이 또 되는 편이거든요. 그런 콘텐츠를 보는 일에는. 저는 콘텐츠를 보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만들거나 말하자면 뭔가를 읽고 쓰는 시간은 저는 3시에서 6시 사이가 너무 좋아요. 새벽? 낮. 낮. 새벽의 시간은 뭔가 어떤 저의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 생산성이 높이는 그래서 일적인 거 아니면 공부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는 일 직장 다닐 때는 근무하는 일이 새벽 시간이 너무 잘 맞아. 잠만 일찍 미리 자면 새벽 시간이 제일 좋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나의 마음을 돌보고 글을 읽고 쓰는 시간은 저는 3시에서 6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확하게 출근해서 일 안 하고 퇴근해서 일하는 애인 거예요. 지금 직장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접점이 네. 있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지는 시간에 글 읽고 글 쓰고 하는 게 좋더라고요. 개인의 시간으로. 그때쯤에 보는 영화도 좋아하고. 그러면 집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12시 이후에 출근을 하시는 거죠? 그쵸. 2시니까 집에서 1시에 나와야지. 그러면 아침, 점심도 규칙적으로 드세요? 아니면 네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눈 뜨면 밥 안 들어가면 눈이 안 떠지는 사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챙겨 먹으려면은 진짜 어떤 직장인보다도 더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그다음에 12시쯤에 밥 먹고 그다음에 1시에 출근하잖아요. 그다음에 모임 시작이 보통 7시 반이니까 7시까지는 그 공간에 있어야 되니까 저녁도 6시 전에 먹을 수밖에 없어요. 5시, 6시 전에. 술만 안 먹으면 돼. 술만. 아니 제가 식사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최근에 이제 더 그런 이슈가 있기는 한데 낮에 깨어 있어야 건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밤에 깨어 있으면 밤에 먹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침에 저는 한 8시쯤 일어나는데 다른 직장인들에 비하면 늦게 일어나는 거긴 할 거예요. 8시쯤 일어나는데 잠은 지금도 한 2시쯤 자거든요. 일을 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냥 노느라 2시쯤 자는데 저는 그 6시간만 자도 다음날 전혀 피곤하거나 졸리지가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럼 12시쯤 항상 뭐가 입에 출출하죠. 들어가는 거죠. 맞아. 그게 안 들어가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침형 인간이 뭐 건강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엔 밤에 먹는 행위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뭘 먹으니까 그리고 바로 자고. 자기 직전에.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침을 안 먹거든요. 제가 음. 팟캐스트인데 다른 팟캐스트 막 얘기해도 되죠? 그럼요. 아몬드 클럽이라는 건강 팟캐스트를 열심히 듣는데 모든 편을 챙겨보진 않아요. 그냥 잠과 먹는 거에 대해서는 좀 챙겨서 보거든요. 근데 그 며칠 전에 자기 전에 먹는 게 왜 몸에 안 좋은지를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와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음식이 소화가 되고 어떤 특정 호르몬이 분비되기 전에 그냥 그러니까 분비될 기회를 놓친대요. 이를테면 우리가 막 음식점 식당 가면 돼지고기의 효능, 양파의 효능 이런 식으로 붙여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와 먹어 저거 먹고 살면 행복해지겠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몸에 들어와서 충분히 효소로 인해 소화가 되고 그 소화로 인해서 어떤 호르몬이 촉진이 되게 하는 그 전 과정을 다 거쳐야 정말로 그 음식의 효능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 호르몬을 촉진시키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막 먹고 먹기만 바로 한 거. 자면. 네, 그냥 위장에서 호르몬 촉진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배만 부른 거. 네, 그냥 의미 없는 섭취. 칼로리만 높아지는. 그렇대요. 그래서 늦게 먹는 게 안 좋다. 저는 진짜 밤에 배가 고파서 못 자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희 가족들도 저희 엄마도 항상 옛날부터 그랬는데 뭐 물을 마시라고 하거나 내지는 어떤 대체할 만한 어떤 걸 먹으라고 하잖아요. 과자 먹지 말라는 얘기지. 과자 같은 거 먹지 말고 차라리 이걸 먹어 저걸 먹어 하는데 이를테면 뭐 누구는 미숫가루 한 잔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러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근데 주아님이 많이 드시는 편은 아닌 것 같던데. 그러니까 양쪽으로. 그쵸. 군것질을 많이. 아무튼 저는 애매하게 먹고 배가 차지도 않을 것보다는 차라리 라면 하나 딱 먹고 배부른 게 낫다고 항상 주장하는 라면도 이제 군것질이라고 쳤을 때 저는 그래서 보통 과일 깎아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과일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 그래서 저는 새벽에 만두를 굽는다거나 라면을 끓인다거나 이런 거를 진짜 많이 하거든. 와, 우리 그거 한번 어떨까? 12시와 2시 사이. 주아님의 군것질 대탐험. 근데 저는 여태까지 얘기하신 것 중에 라면과 만두를 제일 못 참을 것 같아요. 저는 야식으로 제일 제가 선호하는 게 과자 같은 거 빼고 딱 차려 먹는다고 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어쨌거나 라면이랑 만두를 밤에는 제일 많이 먹는 것 같고. 만두 어떻게 참아? 만두 못 참지. 대신 4시에 주무세요 그럼. 근데 또 먹으면 먹자마자 졸려. 아, 그게 왜 문제야. 그럴까? 그러니까 배불러야 잠이 오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 주제가 조금 애매하게 어긋나는 건 아침형 인간이요. 일은 낮에 하니까. 아침형 인간이 맞는데 그렇다고 일찍 자는 건 아니야. 노는 걸 늦게까지 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옛날부터 그랬는데 지금 졸려 죽을 것 같아가 아니면 자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저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너는 머리 대면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진짜 머리 대면 잠들 것 같은 순간에만 머리를 대기 때문이에요. 어디 뭐 놀러 가서든 친구네서 놀 때건 집에서건. 그래서 근데 남들은 10시가 잘 시간이야 그러면 그때 확 졸리지 않아도 10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지금 누우면 바로 잠든다는 생각이 들 때만 자거든. 주아님에게 지금 수면 교육이 필요해. 0세 요즘 신생아들에게 하는 수면 교육 같은 거 있거든요. 수면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면 의식을 거치면 애들이 나는 이제 잘 수밖에 없구나라고 약간 체념을 하게 되는 마음 정리의 시간인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다. 인스타 같은데 시간 되면 알아서 불 끄고 안녕 들어가는 이러고 아이들.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수면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낮에도 밤에도 깨어 있구나 지금 얘기하다 보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놀고. 사실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침형과 저녁형 사이라는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뭔가 헷갈리게 하고 싶었어요.
내가 아침형 인간이 맞나? 저녁형 인간이 맞나? 음. 일을 할 때는 저녁형 인간이지만 사실 여행지에 가서는 또 누구보다 아침형 인간이고 음. 이게 아침형과 저녁형을 나누는 기준이 일만 있어서도 안 되고 뭔가 어디에 기준을 놓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침형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저녁형 인간이 될 수도 있구나. 요 얘기를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운동도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출근 전에 해야 운동한 것 같다는 사람들이 있고 퇴근 후에 운동을 맞아. 하는 게 맞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일 말고 내가 좋아하는 내 몸을 쓰는 그 시간이 네. 아침에 맞는 사람, 저녁에 맞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걸 일을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건데 저는 뭐 운동으로 예를 들어 드릴 운동하세요? 기억이나 에피소드는 없지만 팟캐스트를 듣거나 팟캐스트를 녹음을 한 걸 편집을 하거나 하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밤에 하지 않거든요. 팟캐스트 편집 저는 완전 낮에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제 머리를 써서 제가 창작을 하는 건 낮에. 맞아.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남의 창작물을 내 머리에 집어넣는 건 밤에. 굳이 어. 얘기하자면. 저는 만약에 얘기한다면 나를 위한 일은 낮에, 음. 남을 위한 일은 밤에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잘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 미묘한 그 감정을 느끼거든요. 운동 같은 걸 하면 저는 아침에 하는 게 되게 잘 맞아요. 뭔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개운한 느낌이 들어서. 근데 천근만근 무거워질 만큼 운동을 안 해서도 있겠지만 하지만 동시에 그 운동이 뭔가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나는 오늘 일 여기까지 딱 끊고 일을 그만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은 여기까지 할 만큼 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면 저는 저녁에 운동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냥 쫙 해버리고 오늘 끝 하고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운동을 하러 가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저녁형 인간이었다면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녁에 운동을 해보려니까 자꾸 뛰면서 일 생각하고 뭐 못했던 거 생각나고 막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요 루틴은 맨 앞으로 가져가야겠다 해서 완전 앞으로 땡겨가지고 모든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죄책감을 느끼며 운동하고 싶지 않아서. 내지는 일을 핑계로 운동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거고. 네네. 이게 지금 이거 안 끝났는데 운동은 무슨 지금 이거라도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블락 사이에 그러니까 운동이란 블럭이 있으면 얘는 맨 앞으로 배치시키고 뭐 일은 최대한 늦게. 왜냐면 일 때문에 못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일이든 노는 거든 제 기준은 밥 먹는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일을 낮에 진짜 열심히 하다가도 배가 고파지고 하면 저녁을 먹고 그러면 저녁을 먹는 시간이 어쨌거나 꺼내서 준비하고 치우는 시간까지 하면 최소 30분 40분은 필요한 건데 그러고 나면 일의 흐름은 끊길 맞아요. 만큼의 맞아요. 텀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늘의 일과는 거기서 끝나는 건데 네. 저녁을 먹고 새벽 2시 이를테면 6시 반까지 저녁을 먹었어. 근데 제가 2시 3시에 잔다 그랬잖아요. 네. 이 6시간은 밥을 먹거나 하는 어떤 이 흐름을 끊는 어떤 행위가 없는 그러니까 그냥 뒹굴뒹굴 핸드폰도 봤다가 모두 했다가 통으로 하나의 일은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그냥 네네. 계속 일어나는 흘러간다. 일들이 흘러가는. 그래서 저는 낮에 일을 할 때도 어차피 12시쯤 점심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오전에 막 일을 빡세게 시작하진 않고 그냥 오늘 할 게 이거구나. 이따가 매일 이거 보내야지. 오늘 편집 이거 끝내야지. 이거 충전해놓고 내일 촬영이니까 그런 생각 정도를 하고 11시, 12시 사이에 밥을 먹고 그때부터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이 흐름이 끊기고 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를 잘 하지 못하는 저를 너무 잘 아니까 네네네. 일하는 시간을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사이에 넣어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직장인과 비슷한 직장인과 삶이 되는. 비슷한 일상이 되지 않았나. 저는 출근하는 날은 그런 날이 있어요. 저 남편은 스케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주로 새벽에 출근을 하거든요. 6시쯤에. 6시에 걔를 데려다 주고 제가 저희 집의 유일한 운전자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7시쯤에 운동을 하죠. 그리고 저는 운동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운동하고 청소하고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 청소 싹 해요. 그다음에 출근 준비를 하죠. 그다음에 출근을 해서
바쁘게 일하고 돌아오면 12시니까 음. 바로 잔다. 음. 그리고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직장인처럼 누구보다 직장인처럼 9 to 6로 또 일을 하고. 아, 그쵸. 네네. 주말에는 주말엔 도리어 제가 직장인이 돼요. 9 to 음. 6로 일을 하는. 그쵸. 네. 커뮤니티의 프로그램들이 낮에 돌아가니까. 네네네. 근데 음. 이제 주말 같은 말하자면 휴무인 날. 저는 월요일, 화요일이 휴무잖아요. 네.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남편 데려다 주고 아침에 운동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영화나 책이나 보고 글 쓰고 그게 딱 제가 아까 말했던 3시, 6시 사이가 되고 그다음에 수호 데리러 와서 퇴근시켜 주고 그다음에 잔업을 하고 네. 그런 루틴인 것 같아요. 진짜 완전 아침형 인간인 건데. 그런가 봐요. 그렇게 그쵸.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 주제를 처음 생각할 때는 저나 슬기님이나 당연히 저녁형 인간으로서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둘 다 너무 제가 2시, 3시에 자니까 나는 저녁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생산적인 일은 다 낮에 하고 맞아요. 밤에는 그냥 못 봤던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릴스 보고 쇼츠 보고 뭐 그런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구나. 네. 저는 심지어 밤에 제 SNS에 모두 안 올려요. 그것도 창작이라고 쳤을 때 제 머리를 써서 어떤 걸 하는 건 다 낮에 하고 밤에는 남의 SNS에 댓글 달고 좋아요는 하지만 내 글을 쓰진 않고 음. 집중력 때문에도 내가 이 시간에 이 일이 맞는구나. 그래서 이런 순서를 띄웠을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를 지키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마음속 한켠에 나를 위한 건 좀 먼저 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해야 좀 홀가분하고 방해를 받지도 않고 어떤 다른 일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라고 얘기를 나누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건 기상 시간이겠다, 그렇죠? 만약에 일반적으로 쉽게 모두가 통용해서 말하는 아침형, 저녁형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면 그냥 단순히 기상 시간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치면 저랑 주한님 모두 아침형 인간. 그러니까 물론 6시,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직장인들도 있으니까 네네. 그분들이 듣기엔 8시에 일어나는 제가 아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8시도 아침이니까 아침형 인간이었구나. 어디 가서 저는 아침형 인간이에요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럼 꽤라는 수식어를 붙여볼까요? 꽤 아침형 인간이다. 이것도 나름 마찬가지예요. 아침형 인간이다. 아침에 가족이 출근을 하고 아침에 강아지를 오전 산책을 시키고 밥을 줘야 되니까 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8시에 굳이 일어나는 건 사실 안 일어나도 되는데 제가 8시부터 일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심 먹고 나서 일을 하니까 맞아. 그런데 어쨌거나 일과는 그렇게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저는 출근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오전에 집안일을 제가 하는 것 같고 이를테면 뭐 빨래를 돌리거나 하는 건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거고 건조기 돌리고 빨래 돌리고 하는 건. 그 저는 그 점심 먹기 전에 그런 일들을 해놓고 점심 먹으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주하님은 최애 시간이 있으세요? 저는 하루 중에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보내고 싶어. 밤 12시부터 2시이기는 그럼 저녁형 인간인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일이냐 나냐에 따라 다른 그런 기준은 제 생각에 기준은 세우기 나름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주하님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형 인간으로 불리고 싶으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내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형인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지만 저는 오전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설거지와 빨래가 성과라면 그것도 성과지만 근데 그건 그냥 반복되는 일이고 어떤 머리를 쓰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렇게 치면 저는 저녁형 인간이 맞는데 뭔가 좀 더 신나게 어떤 걸 하는 건 오후니까. 저는 그 3시에서 6시 사이 왜 소위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말하는 골든타임?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좋아해서 만약에 누군가의 나를 이야기할 때 오후형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오후 시간만큼은 침해받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저한테는 그건 큰 문제 아니거든요. 뭐 5시에 일어나고 오늘 5시에 일어나서 뭐 이런 것들 저는 크게 힘들지 않는 영역인데 그리고 제가 원래 잠이 또 그렇게 막 많은 편은 아니기도 해요. 근데 오후형 인간으로 불리고 싶어. 그리고 오후 시간에 침해받고 싶지 않아.
완전 내 시간으로 만들고 음. 싶은. 저는 그래서 12시, 2시 밤 시간을 음, 말씀드린 게 아무도 날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음, 시간이 좋은 거거든요. 저는 성격이 이거 뭐 제이라서 그렇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내가 계획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외부적인 요소로 끊기는 게 너무너무 싫거든요. 음, 그래서 그 외부적인 요인이 밥 먹는 시간도 포함이기 때문에 아까 11시에 이른 점심을 음, 먹고 저녁 6시나 7시에 저녁 먹기 사이에 방해받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그때 일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우리 가족뿐 아니라 이를테면 뭐 층간소음을 다 포함해서 음, 내지는 뭐 재난 문자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뭐 은행에서 광고 문자가 오든 그런 모든 게 사라지는 그 시간이 음, 11시, 12시, 1시, 2시 이때여서 음, 내 시간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도 없는 그 시간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엄마가 갑자기 음, 전화할 일도 없고. 음. 음. 완전 반대다. 저는 어떤 인상적인 그냥 노랗게 물들고 그런 그, 시간이 그 해방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긴 하지만 그 시간에는 저는 해방감을 느껴요. 음, 근데 왜 그럴까? 맨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제 남편하고 막 서로 수다를 떨다가 알게 된 사실이 그 시간이 석식 시간이에요. 석식 음, 시간이라서 그 시간에 중간에 밥 먹으러 나가고 또는 청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청소 시간 사이와 석식 시간 사이를 너무 좋아했었던 음,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이나 일탈을 할 수 있잖아요, 하루 중에. 음, 음, 그러니까 그때만 되면 뭔가 갑자기 에너지 레벨이 쫙 올라가는 느낌? 예. 음, 그래서 그 시간대를 좋아하고 그냥 뭔가 약간 하교하고 싶고 이런 느낌이 음, 들고 음, 음, 하니깐.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는 또 설레는 시간이기도 하고 퇴근 음, 목전에 둔 시간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그 시간은 또 재밌는 게 겨울에는 깜깜하고 여름이면 밝고 음, 음. 그런 시간이기도 해서 더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시간대죠. 예, 그래서 더 아쉽기도 하고 '나는 좀 음, 밝았으면 좋겠는데 벌써 어두컴컴해졌네.' 이럴 때면 좀 음, 아쉽기도 한데 또 점점 그 시간마다 너무 밝은 게 느껴지면 '와 이제 여름이네.' 이런 생각도 들고. 음, 그래서 좋아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음, 있는 건데 그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면 좋겠고. 반대로 주아님은 이미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점을 확보를 해 놓을 수 있는 시간이 12시 에서 2시 이기 때문에 12시 에서 2 시를 저는 좋아하시고. 그 새벽 시간이 아까워서 못 자거든요. 아. 그러다가 이제 너무 졸려 해서 자는 거지. 그 나이가 40이 훨씬 넘어서도 그 자는 시간, 그 이 나의 시간이 를 두고 자러 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저는 어젯밤에도 그래서 아까워하면서 잤고 매일매일. 하루가 이렇게 끝나 버리다니. 음.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히 정말 나만 쓸 수 있는 시간이니까. 맞아. 그리고 그거는 약간 컨디션의 영향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12시 이후의 시간인데 오늘 너무 피곤하면 오늘 하루가 너무 아깝지만 잠이 들어 버리잖아요. 음음. 그러면은 그 시간을 그날은 활용을 못 하고. 맞아. 저는 잠을 길게 자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기도 음. 전 4 시간을 자도 다음날 피곤하지 않거든요. 그냥 음. 전 한 2 시부터 6 시, 3 시부터 6 사이에만 잠들어 있으면 다음날 큰 영향을 주지 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잠은 잘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인제 음. 슬슬 자꾸 인제 이런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기억력 이슈도 있습니다. 잘 자야 됩니다. 맞아요. 수면 교육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새 자꾸 다른 단어 말하고 네. 기억력 이슈가 있어요. 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이제 그중에 뭔가 우리가 음.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기억력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늦게 군것질하지 않는 것과 너무 늦잠 자지 않는 것인데 이게 결국엔 묶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일찍 자면 늦게 먹지도 않고 잠도 충분히 잘 수 있고. 근데 이거만큼 사실 돈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아니 만두 어떻게 안 먹지? 만두를 어떻게 안 먹어요? 눈앞에 만두를 있는데. 라면이랑 만두를 낮에 먹을까? 근데 그거 아시죠? 지난번에 1 회차 땐가 주아님이랑 저랑 공통점이 있었어요. 고향 만두. 그게 밤에 고향만두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게 비비고 이런 거 말고 고향만두여야 돼요. 음. 반질반질하게 딱 쪄 가지고 먹으면. 근데 한 가지 차이가
나 지금 침 삼키는. 슬기님은 쪄먹고 저는 구워먹고 저는 고향만두 무조건 구워먹거든. 아, 그래요? 아, 나는 쪄먹는데. 삼면을 다 바삭하게 구워서 맛있겠다. 만두를 구울 때도 그러니까 저는 쓸데없는 어떤 이런 규칙이 다 있어서 만두를 구울 때도 이렇게 쏟아놓고 굽는 게 아니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쫙 놓고 꼭 와, 순서대로 뒤집고 와, 또 순서대로 뒤집어서 동시에 세 면이 딱 진짜 구워지. 오래 걸리겠다. 저는 근데 항상 그렇게 모든 일에 좀 나만의 규칙이 있는 네, 편이라. 공들여서. 음, 저는 만두 이제 또 집에 계신 남편께서 양이 또 꽤 돼가지고 음. 만두 한 봉 딱 뜯어서 다 쪄요. 와라락 부어가지고 8분 뭐 딱 맞춰서. 두 개가 붙으면 두 개 한 번에 먹으면 되고. 아니 그러면 완전 대박이죠. 대박 사건이죠. 와, 2개 붙었다 이러면서 먹고. 저는 붙어서 붙어 있는 면이 똑같이 익어 있지 않은 것도 못 참고 무조건 2개 붙어 있으면 행운이죠. 낙가밤사이가 아니라 만두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갑자기 목소리가 불타올랐어. 커지면서 왜냐하면은 이제 주아님은 곧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셔야 하고 저는 또 다이어트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금식이 시작됐는데 만두 얘기로 끝내면 곤란하네요. 만두 맛있겠다. 이게 낮과 밤에 대한 얘기는 진짜 중심 없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이게 즐거워요. 정말 뭔가 이런 그냥 매일 있는 일상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뭔가 일 얘기도 아니고 어떤 거에 포커스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어제도 낮이었고 지금도 낮이고 내일도 낮은 올 거니까 뭔가 이렇게 뾰족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좋아요. 그냥 이런 예를 들면 뭐와 뭐 사이잖아요. 뭐와 뭐 사이면은 그 사이에 뭐 이제 균형을 잡는 균형점이 있을 건데 그 지렛대를 받치는 세모 모양의 균형 잡는 지점이 있을 건데 그거를 딱 정해놓고 뾰족하게 파고드는 것보다는 그게 어딨지? 어디에 놔야 딱 지금 균형이 맞지? 하면서 여기 이렇게 맞춰보고 저기 이렇게 맞춰보고 이렇게 저렇게 맞춰봐서 아직 기울어지네? 그럼 조금 또 기울여보고 하는 그 과정이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준을 딱 잡고 뾰족하게 파고들었다면 그게 잘못된 균형일 수도 있잖아요. 애초에. 팟캐스트를 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편집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느끼는 건 순간순간 제작자의 마인드가 되면 이게 좀 뾰족해야 될 것 같고 듣는 분들이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어느 순간에 와 갔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게 어떤 답을 내고 뾰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애매한 어떤 것들의 중간에서 맞아. 뾰족한 양끝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이 얘기 들으면서 듣는 분들도 나는 그러면 나도 아침형이었네? 내지는 아니 나도 그러면 저녁형일 수 있겠네? 그냥 그 정도 생각하고 저는 그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네? 내가 그랬네? 사실 저렇네? 그러면서 균형점들을 여기저기 짚어보면서 찾아가 보는? 그냥 지금까지의 주제들도 그냥 익숙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같이 생각해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듣는 분들이 그냥 나도 같이 그냥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러기에는 이렇게 꼭 뾰족할 필요는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 주제가 그런 면에서 좀 닫혀있지 않는 얘기거리인 것 같고 해보니까 뾰족한 얘기였으면 스크립트 짜서 읽어야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난 10회 동안 뭐 뾰족한 얘기를 한 건 아니야. 오늘만 딱히 안 뾰족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것 같고 다음 주 주제를 산과 바다 사이 너무 좋겠다. 제가 최근에 또 막 계속 생각하던 그런 주제였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산과 바다 사이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산과 바다는 얼핏 여행지에 대한 얘기 같지만 여행지가 아니라 뭐 취향일 수도 있고 보는 것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바다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엔 산이 좋아요. 꼭 바다가 삶에 없어도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산과 바다 사이라는 주제를 이미 정했지만 다음 주제로 저는 강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산과 바다를 우리가 항상 비교하지만 제가 언젠가 강을 따라가는 여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강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얘기를 다음 주에. 강 좋지. 네. 호수도 껴줘요? 그 강이 산과 바다 사이에 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꼭 산과 바다를 얘기하자는 아니니까. 맞아. 아, 맞네. 네네. 그런 좋습니다. 얘기를 다음 주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